오늘 영상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정말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나는 운이 정말 좋다라는 말만 반복하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 아니니까요. 한번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제가 직접 상담하고요. 저 역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싶어서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까지 읽고 난 후에 깨달은 경험담입니다. 인생 전반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오늘 영상에서 아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계발하는 사주쟁이 나라라 인생보드입니다. 흔히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대운 들어오는 띠 또는 대운 들어오는 나이와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뀌고요. 그걸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들어오는 기운이 나에게 필요하면 좋은 거고요. 아니라면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대운이, 즉 10년 동안 들어오는 이 운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그저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행동과 의지로 얼마든지 좋은 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오히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합쳐질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효과를 내며 우리를 운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먼저 제가 운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특징과 반대로 살고 계시다면 운이 좋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스스로 나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확신하면서 살던 때는요. 세상이 짜증나고 불공평한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독이 바짝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건 나중에 명리를 배우고 나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운도 안 따르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저 당시에 저와 꽤 비슷했다는 거죠. 그럼 그 특징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되는 일도 없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인을 향해 분노와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결국 우리가 되돌려받는 것은 내가 내뿜은 것과 똑같은 에너지일 뿐이죠. 그리고 나처럼 여유 없고 이기적인 사람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커피집에서 커피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계산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요. 저 당시에 저는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이 나 공격하는 거야? 저 사람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산이 잘못되면요. 이 뭐야?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거지?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냥 이거 계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빠르고 쉽게 해결될 문제를 괜히 연성 높이고 싸우고 결국엔 제 기분도 더 안 좋아지고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던 거죠. 사실 타인과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비난과 자격지심은 제 자신에게 퍼붓던 저주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때 몰랐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이런 태도로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이런 자격지심이죠.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가장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독이 바짝 올라있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시선이 온통 남 그리고 밖을 향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마주칠 일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행동, 말투, 생김새, 심지어는 머리 모양 같은 것도 제 속으로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꼴 좀 봐라. 저거 젖꼬라지로 돌아다니네. 야, 한심하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것처럼 세상 이름도 모르고 다시 만난다 한들 기억도 못할 사람들에 대해 저는 제 에너지를 집중하며 소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남을 욕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요.
진짜 온몸에 진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별거 안 한 것 같은데도 뭐 노동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파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체력도 없는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가 영상에서 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엄청난 완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었을 텐데요. 정말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느라고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워서 몇 천자 또는 몇만 자를 쓰고 났는데 다음날 읽어보면 정말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지우고 그렇게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 결국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로 인해서 제가 감당해야 했던 피해도 상당했었습니다. 제가 강박증이 지금도 좀 있긴 한데 아마 그때는 그게 더 폭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전의 저처럼 이런 특징을 절대적으로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가짐과 에너지의 파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이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의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핵심, 제가 운이 좋아질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근데 뭐 어쩌라고 라는 정신이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진짜 조금만 실수해도 전전긍긍 사람들의 눈빛 살피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이거 어떡하지? 위축되고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근데 뭐 어쩌라고. 실수는 뭐 나만 해? 약간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월급 루팡처럼 제가 일도 안 하면서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으면 그건 내 탓이 아니지. 몰라. 나 그냥 빨리 잘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24시간 365일 스스로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인드가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신경이 나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운이 좋지 않았을 때 보였던 특징과 정반대이죠.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어쩔 때는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남의 일에 관심을 끊게 돼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뭐 하나에 초집중하면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내가 음악을 여기까지 듣고 있었나? 갑자기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저에게만 집중돼서 남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번은 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봤어? 너 째려보고 가던데?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이 계셨는데 아마 티 안 나게 째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 같이 간식을 나눠 먹을 때도 저한테만 좀 뭐 찌그러지고 이런 거 준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나중에 동기가 저한테 말을 해줘서 사람 되게 피곤하게 산다 이러면서 웃은 기억은 있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열심히 괴롭히려고 한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내가 빌런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이 변해 있었거든요. 뭐 내 인생 사는 것도 바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날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알아차리고 노력해야 돼? 라고 변화하는 거죠. 아마 예전 같으면요. 저는 그 사람이 왜 나를 째려봤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주지? 이러면서 그 사람 생각을 곱씹고 제가 뭐 잘못했나 하나하나 더듬어 올라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됐을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의 총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굳건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이거 실패하면 진짜 끝장이야. 나는 루저야. 나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성공에 집착을 하면서 집착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 혐오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냥 해봐. 뭐 해봤다가 안 되면 마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20대 때도 너무 늦었나?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망설이던 도전을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저는 그냥 20대 때랑 달라진 건 나이만 더 먹은 여자라는 것 뿐이었는데도 그냥 해보지 뭐. 아예 뭐, 안 되면 말지 뭐. 라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완벽주의도 하나씩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며 원고를 지웠다 썼다 했다면요. 마인드가 달라진 후부터는 좀 부족해도 일단 써. 일단 끝까지 해. 그렇게 하고 일단 내놓자.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글에 대한 생기가 돌고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성패에 상관없이 도전 자체를 즐기고 있는 제 자신에 저도 놀랐었어요.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결국 성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세상에 빛을 보려면 우리에게 운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타이밍이 좋게 따라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운을 스스로 만드는 마음가짐,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여유 없음, 타인에 대한 비난, 지독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그게 뭐라는 배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첫 단추였어요. 만약 우리의 아주 작은 노력과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운을 좋게 만드는 실전 행동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나라라 인생보드였습니다.